자꾸만 입으로 숨쉬는 우리 아이 의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이비인후과 김원식 원장입니다. 2월은 1년을 준비하는 달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1년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요. 아이 건강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주제, 미취학 아동에게 자주 발병하는 소아편도 비대증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편도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성장기 아이들의 코와 입으로 유입하는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편도의 발육은 생후 4에서 5개월부터 시작해서 5에서 6세까지 지속되다가 사춘기 이후에 점차 위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취학 아동의 편도가 커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하지만 편도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소아편도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소아편도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강호흡이 있는데요. 증상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구강호흡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얼굴 성장에 영향을 주고 부정교합과 안면 비대증의 원인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상으로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생겨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수면을 하게 되다 보니 낮에 쉽게 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소아편도 비대증에 걸린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데요. 치료가 필요한 소아편도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첫째, 1년 이내에 편도염을 3회 이상 겪는 경우, 둘째, 중이염, 축농증이 동반되었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 셋째, 호흡곤란이나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고 야뇨증이 잦은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와 함께 내원하셔서 소아편도 비대증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편도 비대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현재 피타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타 수술이란 편도 피막은 보존하고 안쪽 조직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피타 수술의 장점으로는 수술 시 편도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 손상이 거의 없으므로 출혈의 위험이 적고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아 회복 시간이 빠른 편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완전 절제술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야 하는 반면 피타 수술은 수술 후 3에서 4일 정도로 단축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너무 어리거나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의 편도는 5세에서 6세 이후부터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기다리는 것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타 수술 당일에는 6시간 전후로 통증과 붓기가 있고 2주 정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사는 주로 미음을 충분히 식혀서 먹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찬 우유 등 부드럽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뜻한 음식이나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맵고 짠 음식이나 탄산음료는 2주 동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아편도 비대증과 피타 수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정에서는 아이가 구강호흡하는 것을 발견하면 편도 비대증 증상이 있는지 확인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고 희망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제1이비인후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1이비인후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